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의 종류와 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기초 화장품과 메이크업류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기초 화장품은 세안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의 목적이 뭐냐 묻는다면 우리가 세수를 하고 제품을 바르는 순서대로 쭉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기초 화장품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결, 피부 표면에 있는 노폐물, 오염 물질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한 것에 목적이 있죠. 두 번째, 피부 생리기능 정상화, pH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각질을 제거한다거나 유분과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서 피부 컨디션 회복을 돕죠. 이렇게 잘 바름으로 인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영양, 그래서 인체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가 자신의 역할인 인체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인체를 보호하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세안류부터 보호 제품류까지 한번 상세히 볼까요? 세안용 화장품의 목적은 아까 청결에서 살펴봤죠.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용제형, 계면 활성제형 이렇게 나와 있죠. 용제형은 쉽게 말하면 녹이는 방식으로 청결을 도모하는 것이고, 계면 활성제형은 이렇게 생긴 계면 활성제가 오염물질이나 메이크업 잔여물 등에 꼬리가 붙고 물에 씻어낼 때 머리가 물과 붙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이중 세안이라고 알고 있는 과정은 1차 세안에서 용제 기반을 적용하고 2차 세안은 계면 활성제 기반을 이용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죠. 즉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원리로 클렌징이 되느냐에 따라 제품류를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클렌징 크림이나 로션처럼 도포 후에 닦아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용제형 클렌저이고요. 클렌징 폼처럼 거품을 이용하고 씻어내는 방식의 제품들이 계면 활성제형이죠. 클렌징 오일의 경우 용제형이 기본 원리죠. 그런데 요즘처럼 물로 유화시켜 씻어내는 용제형과 계면 활성제형의 성격을 가진 제품들도 있어요.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현대 기술력이 더해진 클렌징 솔루션이죠. 그래서 클렌저를 용제 기반과 계면 활성제 기반으로 나누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제품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이 두 가지 기반을 동시에 활용해서 클렌징을 도모하는 방식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클렌저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클렌저가 성립되는 조건은 우선 거의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자 청결이 목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컨디션이 안정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어떠한 온도에서도 큰 변화 없이 잘 닦일 수 있어야겠죠. 즉 용해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정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자극도가 낮아야겠죠. 클렌저는 일반적인 클렌저와 딥 클렌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 크림, 로션, 폼, 젤, 워터 이런 것들이 있고, 딥 클렌저는 피부 필기, 시험을 근거로 보면 스크럽, 고마지, 아하, 그리고 효소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이죠. 클렌징 크림은 유분이 많고 세정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유분이 있기 때문에 보습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광물성 오일, 예를 들면 미네랄 오일과 같은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짙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되는데, 대개의 경우 2차 세안, 주로 계면 활성제형 제품이죠. 2차 세안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합니다. 클렌징 로션은 비교적 산뜻해요. 광물성 오일이 배합되어 있지만 크림보다는 적죠. 보통 스킨케어를 할 때 화장을 하고 오신 고객님들께 로션 타입을 많이 쓸 정도로 다양한 피부 타입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입니다. 세정력의 경우 크림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크림이 세정력이 더 높겠죠. 클렌징 오일은 당연하게도 깨끗하게 지워주죠. 물로 바로 헹굴 수 있어서 2차 세안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물로 헹궈서 씻어내는 것을 유화라고 하는데요. 만일 지성 피부의 경우 클렌징 오일을 쓰신다면 완벽한 유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2차 세안을 하셔서 잔여 오일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클렌징 젤은 보통 수성에 기반을 둡니다. 젤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부드럽게 피부에 적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사용감이 좋습니다. 세정력도 헹굼도 좋습니다. 유성을 기반으로 한 클렌징 젤도 있어요. 당연히 수성 기반의 젤보다 클렌징이 잘 되겠죠. 사용 후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유성 클렌징 젤을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클렌징 워터는 수성 기반입니다. 화장수에 계면 활성제와 에탄올을 배합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세정력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죠. 클렌징 크림과 반대의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로 헹구면 산뜻하고 개운하게 닦여지죠.
클렌징 폼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거품이 나는 세안제죠. 이건 비누의 거품이 나는 세정력과 클렌징 크림이 주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습 성분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클렌저들도 마찬가지겠죠. 딥 클렌징은 4가지를 중점으로 봅시다. 우선 가지를 3개로 나눠보죠.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딥 클렌저는 행동이 가해져야 각질이 정리되는 것이죠. 마찰이 포인트인데요. 마찰은 즉 자극 생각하셔야겠죠? 대개는 마른 피부에 비벼서 마찰을 이용해 각질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어우, 자극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스크럽과 고마쥐가 있는데요. 스크럽은 들으시는 순간 알갱이를 떠올리시면 되고, 고마쥐는 지우개가루를 떠올리시면 쉽겠습니다. 스크럽은 클렌저 안에 작은 입자들이 있어요. 어떤 제품은 쌀 반죽 같은 약간 찐득한 제형이기도 하죠. 흑설탕, 쌀 알갱이, 소금, 씨앗이나 곡물가루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화장품 제품을 설명할 때 이 입자를 둥글게 깎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다라고 하시는데 자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마쥐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를 지우개로 막 지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포 후에 마르면 손으로 밀어내요. 그럼 제품에 달라붙은 각질들이 함께 밀려나가는 것이죠. 예민한 피부의 경우 정말 크게 자극이 되겠죠. 생물학적 각질 제거제는 대표적으로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 물질들이 죽은 세포들을 먹어치워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죠. 그리고 새로운 세포들이 잘 형성되도록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각질은 죽은 세포가 맞죠? 피부에 자극 없이 싹 정리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관리 단계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적용하는 딥 클렌저입니다. 파파야에서 나온 파파인, 파인애플에서 나온 브로멜라인이 대표적이죠.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편해요. 쓱 바르면 쓱 해결됩니다. 단백질을 산으로 녹이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아하가 있습니다. 바하도 있죠. 아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의 약자예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GA라고 불리우는 글리콜산이 있고요. 이 외에도 락틱산, 구연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는 농도가 관건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사용되는 아하의 농도는 통상 5%에서 10% 정도인데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냥 냉타올로 닦아내거나 헹궈내는 정도로 끝나죠. 피부과에 가시면 스케일링이라는 처치가 있어요. 병원에서 쓰시는 아하의 농도는 통상 30%에서 50% 정도입니다. 물론 70%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 시험에서 하는 방식과 다르게 중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즉 강산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의 중화제로 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 중화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조절해서 피부의 각질 제거를 도모합니다. 아하의 경우에는 수용성 물질이라고 표기가 된 교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수용성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바하의 경우에는 지용성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살리실산이 있죠. 살리실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드름 기능성 제품 중에서 인증을 받은 품목인 클렌저에 들어가는 성분이죠. 이런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피부 재생도 촉진을 시키고 보습력도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아하를 너무너무 애정해요. 병원에서도 신부 케어에 쓰일 정도이니 말 다 했죠. 약간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화장품의 경우 농도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각질을 정돈해주고 그 속에 수분을 채워주고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화학적 각질 제거제 꼭 한번 권해드릴게요. 강추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화장품 전체를 보려고 했으나 거의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위해 오늘은 클렌저까지만 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